하이시티 인허가 비리 의혹과 관련해 오늘 검찰에 소환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억 원 이상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의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에 대해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번복했습니다. 최 전 위원장은 후원자였던 이 사장이 주는 돈을 개인적으로 필요한 곳에 썼고 로비 자금이라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자금설에 대해선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이지 이 후보 캠프의 정식 여론조사 비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 사장이 지금까지 이제 뭐 이 최시중 그 전 방송위원장 금품 사건 쭉 살펴보셨는데 이제 오늘도 드디어 검찰에 출두를 하죠. 굉장히 수사가 좀 빠른 것 같아요. 네. 검찰에 출두하게 되면 이제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보게 됩니까? 예, 오늘 10시 반에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검찰에서는 이 세 가지 정도의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장 먼저 조사할 부분은 일반 대중들도 궁금해하시는 것처럼 언제 얼마를 어떤 식으로 받았느냐 하는 이런 그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먼저 수사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과연 이 최시중 전 위원장에게 준 돈이 대가성이 있었느냐라는 점을 이제 파고들 것 같습니다. 이 대가성이 있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지금까지 이렇게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요. 금융감독원에 청탁성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구속이 됐죠. 이동률 이 사장이 브로커로 알려진 이동률 사장이 그 경찰 수사를 받을 때 경찰 수사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식으로 청와대에 압력 전화를 했는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 또 하나 남았는데요. 이번 그 파이시티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관련 기관에 압력을 넣어서 인허가 과정에 특혜를 주었느냐 라는 이 세 가지 부분이 확인이 되면 대가성 인정 여부가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날 것이고요. 마지막 이 세 번째 검찰이 수사할 부분은 박영준 전 차관이 과연 이 사건에 어느 정도로 관여가 돼 있고 또 금품을 수수했는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그 최시중 위원장에게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제 두 분을 거론하시는데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하고 이제 박영준 전 국무차장도 얘기를 하셨는데 우선 이제 최시중 위원장 얘기 좀 전에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에는 그 내가 받은 돈이 이제 얼마 됐다고 순순히 시인을 했단 말이죠. 그 돈이 이제 한 5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이제 검찰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뭐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라고 했다가 또 황급히 또 말을 바꾼 이유가 좀 뭐라고 보세요? 예. 그 말을 바꾼 이유는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는데요. 일단 객관적으로 그 검찰 수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해석을 해보자면요. 최시중 위원장이 처음에는 대선 자금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이 사용처를 밝혔다가 지금 어제 동아일보와 단독으로 인터뷰한 자리에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쓸 데가 있어서 썼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자금법으로 확산이 되는 것을 차단하려고 하는 이제 명백한 의도가 보이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착복하지 않았다 이런 점으로 볼 때는 이것이 어떤 업무와 관련된 돈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후원금 차원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혐의를 좀 벗으려고 하는 의도적인 발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말을 바꿔서 되면 혹시 처벌을 받거나 이렇게 할 때 뭐 면탈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좀 처벌이 가볍거나 이런 좀 차이는 좀 있나요?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그 정치자금법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대선 자금으로 사용되지 않고 일단 내가 개인적으로 내 용처를 밝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일단 정치자금법이 병합이 되는 그 최악의 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형량을 가볍게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가법상 이 배임 수재가 되는데요. 알선수재인가? 예, 알선수재나 배임 수재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형량에 있어서 좀 가볍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을 어제 잠깐 얘기 나왔지만 애초에 처음에 인정을 안 하다가 인정을 일단 하게 된 것도 이제 물증이라든지 또 도저히 인정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나온 얘기가 운전사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서 몰래 찍어서 도찰해서 그걸 가지고 협박을 했다. 그래서 인정을 안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구속된 이동률 씨의 운전 기사가 최모 씨인데요. 지금은 수원에서 이제 그 어떤 신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작년 11월경에 최시중 위원장에게 2차례에 걸쳐서 그 협박성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우체국의 내용 증명을 통해서 보냈는데 당신이 돈을 받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 돈을 달라. 그러면 사진을 없애주겠다라고 2차례 협박 편지를 보냈고요. 이 편지를 직접 본 최시중 전 위원장이 그 돈을 자기에게 준 이동률 그 대표를
직접 불러다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있느냐라고 하소연을 했더니 이동률 사장이 그 사람에게 돈을 이제 지금 확인이 좀 안 되고 있는데요. 9천만 원을 줬다는 설이 있고 2억 원 가량을 줬다는 얘기가 어쨌든 있는데 입막음을 한 어쨌든 거네요. 입막음을 주고 사건을 무마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사진을 확보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분이 이 휴대전화로 촬영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검찰에서는 이것이 그런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이 있고 진짜 원본 사진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하에 다각도로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이 실제 촬영된 사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 행방은 모르는 거죠. 네, 네, 각 아직 확인이 안 신문을 됐습니다. 보면 좀 다른데 하나는 이제 검찰이 그 사진을 확보하고 있는 듯한 뭐 정황이 있다는 보도도 있고 또 아니 네. 검찰이 또 그 저기 해명을 보면 가지고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명을 하거든요. 근데 검찰의 해명 중에 이제 그런 게 하나 해명이 아니라 저 설명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받는 장면을 찍었다라고 네. 하는데 그러면 우리 그 핸드폰을 찍으면 차가닥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나온 초기여서 네. 그런 기능이 없었을 거다. 그러니까 최모 씨가 얘기하고 다니는 게 신빙성이 있느냐 이런 좀 회의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대목이 이제 맞는 지적인데요. 검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신빙성을 두고 무게감을 두는 이유는 이 내용 증명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우체국에 보면 이제 내용 증명이라는 것은 보내는 사람에게 하나를 보내고요. 우체국에도 한 통을 영구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이 최모 씨가 어떤 내용의 편지를 보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안에 사진의 성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 언급이 있지 않았나라는 이제 추측이 가능합니다. 근데 전 좀 궁금한 게요. 아니 이런 돈을 오가고 하는 게 이게 어쨌든 무슨 떳떳한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그렇죠. 주고받는다는 게. 근데 그거를 사람들 보는 데서 운전사 보는 데서 보자기에 돈을 싸서 뭐 넘겼다 이런 그 설명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보통 돈을 그렇게 주고받는지 또 그걸 또 찍고 있을 정도의 그게 다 보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참 그것도 참 신기해요. 나쁜 짓 하시려면 카메라 들고 있는 사람 요새 휴대폰 다 찍잖아요.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카메라 그리고 저 운전사분들 그 차 타고 굉장히 다니면서 통화하는 내용도 그다음에 또 다 차 듣는 타고 어디 건데요. 가는지 다 알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 아마 저기 잘 그런 나가시는 거면 분들이 운전사들 저 용돈도 많이 주고 그러는 그 이유가 다 민간인 있다고. 사찰 때도 핸드폰으로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하시나 보죠? 저를 포함해서 주고받을 여기 때도. 계신 분들은 이제 그런 상황을 별로 이제 네.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아서 모르실 것 같은데 그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오랜 기간 이렇게 운전기사분하고 다니다 보면 참 신뢰도 가고 믿음도 갖고 한 식구 같아서 그렇게 경계를 해야 될 이유를 잘 못 느끼겠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오랜 기간 그런 습관이 들면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런 모습까지도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한한 신뢰를 갖게 된다고 하네요. 아이고 뭐 그 운전하신 분 그 신경까지 쓰면서 참 그 뭐 무슨 어떤 일을 도모하려면 참 힘들겠어요 보니까. 아까 이제 그 최준영 원장이 말을 바꾼 이유를 좀 우리가 약간 이제 수사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네. 우리 저기 정치부의 정영관 차장 나오셨으니까 네. 그 이게 이제 이런 수사 자기의 그 책임을 좀 가볍게 하려는 그런 뭐 이유도 있을 테고 또 정치적으로는 또 이 청와대까지 이제 거론되는 거에 대한 부담감 뭐 이런 것도 해석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최시중 전 위원장은 이제 말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 얼떨결에 말을 했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사실은 얼떨결에 말했다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시중 위원장에 대한 조사가 내사는 오랫동안 이제 진행이 됐었고 이제 그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본인도 이 사건에 대한 어떤 그 진실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검증을 해놨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썼다라고 한 부분은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진실은 섞여 있는 얘기가 아닌가 본인의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 이후에는 이 사건 그 말 자체가 엄청난 말이거든요. 여론조사 비용 등을 썼다는 얘기는 곧바로 대선 자금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라는 거를 최시중 전 위원장이 몰랐을 리가 없고 그런 점에서 최시중 전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을 때는 뭔가 청와대에 대한 어떤 사인을 보낸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좀 구속을 하려고 하는데 좀 보호해달라. 이런 어떤 그 사인을 보냈을 거다라는 해석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청와대에서는 상당히 좀 불쾌했던 거고 이게 뭐 물씬 작정이냐 뭐 이런 반응도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야권에서는 이제 대선 자금의 몸통을 수사해야 된다 뭐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고 그래서 아마 최시중 전 위원장이 좀 너무 좀 지나치게 나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 하에서 다시 말을 좀 주워 담은 것 아닌가. 그러나 이제 이게 말이라는 게
물처럼 한번 쏟아지면 다시 쥐어담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최시중 전 위원장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준비를 좀 많이 하고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이제 개인적 용도로 썼다라고 이제 또 설명을 하고도 청와대도 개인적 용도로 썼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설명을 하는 거 보면 뭔가 교감 있지 않았나 그런 좀 의심도 좀 들어요. 예. 아무튼 뭐 그 정치적으로 좀 그런 것 같고 그러면 검찰 쪽에서 보면 이 대선 수사로까지 과연 연결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단계인데요. 어쨌든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가장 궁금한 것은 과연 2007년 대선 자금으로까지 이 사건이 번질 것이냐라는 이 점에 이제 관심이 이제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검찰에서는 대선 자금 수사는 이번 사건의 수사 범위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 자체가 형사소추를 재임 중에는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수사가 된다 하더라도 임기가 끝난 내년 2월 이후에나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검찰로서는 수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최수중 위원장이 밝힌 것처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빙성 있게 입증을 하느냐, 이게 관건이지 대선 자금 수사로까지 지금 당장 확대되는 것은 좀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제 또 한 명 아까 이 차장이 얘기했는데 박영준 차관 이야기도 네.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도 무슨 지금 계속 무슨 큰 사건 터질 때마다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분이죠. 네. 근데 오늘 어디 인터뷰를 보니까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도 이런 일이 연루됐을 때 사실로 밝혀진 게 없는 걸로 봐서는 내가 얼마나 조심하고 살았는지 알지 않냐 이런 멘트를 한 걸 봤어요. 근데 또 반대로 계속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과연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분에 대한 혐의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리고 출국 금지 조치했다라는 기사도 있고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건가요? 네, 이 박영준 전 차관에 대해서는 네. 지금 각 언론 보도나 검찰 수사, 그다음에 관련자들의 진술 이게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그 출국 금지 부분부터 이야기를 하면요. 중앙일보에서는 출국 금지했다고 네. 보도를 했고요. 한겨레 신문에서는 할 예정이다라는 식으로 썼는데 일단 검찰의 확인 결과 아직 확인된 바가 출국 금지하지 않았고요. 네. 지금 관련자 진술로만 10억 원을 받았다라고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어느 부분도 확인이 된 게 없습니다. 받았다라고는 아니고 이제 이동률 씨 브로커를 통해서 박영준 씨 몫으로 전달해 달라라는 부분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박영준 씨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사건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민간인 불법 사찰 네. 거기도 좀 많이 거론이 됐었고, 그다음에 CNK 주가 조작 사건 여기도 좀 거론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국철 SS 그룹 회장에게 향후 접대받은 의혹도 있었는데 요번까지 합치면 네 개. 네 번째죠. 지금까지 3개는 좀 잘 방어했다 해서 의혹 방어, 상관왕 이런 신문을 제목을 다루는 데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요번에 많은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데 어떻게 좀 잘 헤쳐나갈지 잘 모르겠는데 좀 관심 있게 좀 봐야겠습니다. 하여튼 수사와 관련돼서는 좀 이렇게 좀 보고요. 지금 이제 정치권 얘기를 다시 좀 이어가면은 이 여러 가지 얘기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최시중 방송중에 이 금품수수 사건부터 그다음에 또 사저 논란까지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입장이었는데 그렇죠. 레임덕 현상, 네. 임기 말에 흔히 나오는 말인데 좀 더 깝깝한 상황이 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레임덕이라는 게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의 이제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자녀 임기를 레임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대개 미국 대선이 11월 초에 열리고 그리고 원래는 취임식을 3월 달에 했답니다. 이듬해 3월 달에 했는데 레임덕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1월 달로 이렇게 좀 현재는 당긴 상황인데 그렇게 한 2, 3개월 정도를 레임덕 기간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은 심하게 얘기하면 인수위 기간 지나서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그때부터 레임덕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는 아주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임기 초에 이제 광우병 촛불살 때부터 시작해서 쭉 아주 힘들게 국정을 운영해왔고 제대로 제가 청와대 출입을 해봤지만 제대로 국정을 운영하기 시작한 거는 아마 리만 브러더스 사태 이후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위기가 이제 오니까 대통령 중심으로 좀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 이러면서 한 1, 2년 정도 집중해서 저 국정을 잘 운영했고 그게 아마 이제 피크에 올랐던 게 G20 정상회의를 이제 개최한 것. 거기까지였고 아마 그 이후로는 다시 또 레임덕 국면으로 다시 또 들어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 경우에도 총선 이전에 여러 가지 디도스 사건이라든지 인간이 불법 사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레임덕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총선을 가까스로 넘겼거든요.
근데 총선을 좀 잘 치르고 나자마자 또다시 이 사건이 터져서 다시 또 레임덕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야당만 그 이명박 청와대라든가 뭐 이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당이 지금 총선 이후에 박근혜 측에서도 네. 일정한 설이 긋고 법대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해서 좀 냉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박근혜 위원장 쪽은 좀 자기들 스스로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 경선 때 사실은 그 이명박 후보한테 졌거든요. 그 진 이유가 사실은 뭐 잘 아시다시피 다른 데서는 다 이기고 여론조사에서만 진 건데 그 여론조사를 주도했던 장본인이 바로 최시중 전 위원장이거든요. 근데 그분 사건 때문에 다시 이제 자기가 올해 대선 출마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지장을 받게 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박근혜 위원장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명박 정부의 어떤 이런 과오랄까 문제점과의 어떤 차별화 내지 손격기를 명확하게 해 나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 이 대통령과 관련된 그 측근들의 이제 비리 또는 불미스러운 일로 이제 물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언뜻 봐도 이제 이게 최시중 대통령의 저기 멘토라고 하시는 분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 이제 이런 혐의로 이제 검찰에 소환되는 상황까지 왔고, 그 6인 회의라고 있었죠. 그 저기 그렇죠. 대선 예, 기간에 예, 그분 6인 중에 그 회의. 대통령 중심에 있었던 주변에 있었던 분들 중에 다 보니까 좀 불명예스럽게 끝나거나 좀 끝이 안 좋아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대선 때 이제 6인 회의라고 이제 대통령을 포함한 이제 원로 자문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잘 아시다시피 이 대통령의 이제 형인 이상득 전 부의장이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또 이분도 여러 가지 7억 원의 어떤 차명 계좌 의혹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정계 은퇴를 선언한 상태이고, 그리고 박기태 전 국회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 경선 때 경선 자금을 뭐 몇백만 원씩 뿌렸다라는 의혹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역시 불명예스럽게 국회의장을 사퇴했고요. 이번에 이제 최시중 위원장 문제가 터졌고, 그 당시에 이제 이재호 의원이 있습니다. 이재호 의원도 6인회의 멤버였는데 이재호 의원도 간신히 공천을 받았죠. 간신히 공천을 받아서 또 간신히 국회의원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동영 특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지금은 좀 정치 활동을 안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간혹 참석했던 분이 또 이제 천신일 전 세종나무 회장입니다. 그분이 이제 이 대통령의 이제 친한 친구였는데 그분 역시 현재 구속된 상태고요. 아주 좀 비참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정권 끝날 때 되면 측근들 문제가 늘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누가 정권을 잡든 자기 측근부터 정말 관리를 해야 된다 매번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만 유심히 있어요. 문제가 될 소지에 있다. 네, 이러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옛날 조선시대도 보면 이제 그 정권을 만들잖아요. 그럼 공신들이 있는 거고 공신들에게 뭐 자리를 나눠줄 수밖에 없고, 그러나 또 그 공신들은 또 자기 또 딸린 또 식솔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이런 비리에 좀 연루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종의 어떤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조선시대 왕도 그렇고 현재 대통령도 그렇고. 아니 근데 자리를 맡기는 거야 뭐 그렇다 쳐도 맡으면 그 맡은 것만 하면 되지 비리로 돈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연루가 되니까 더 큰 이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안타깝더라고요. 예, 하여튼 뭐 그런 얘기 좀 그 정도 하고.